자, 바로 이어서 이제 여의도 포커스 가볼게요. 예고해드린 대로 그 AI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대세라고는 하는데 감이 좀 안 잡히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맥을 짚어드리려고 이분을 모셨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개편 이후에 처음 뵙게 되는 대표님이고 AI 투자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시대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좋은 해설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돼서 네. 시간 외에서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열리게 될 뉴욕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될지 초미의 관심사이긴 합니다. 실적 꽤 잘 나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 주신 네. 대로 일단은 이번 2분기 실적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그다음에 다음 분기 가이던스 준 것도 시장의 예측치를 한 30% 이상 넘었던 걸 기억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번 실적도 좋았고 전망도 더 좋은, 그래서 상당히 양호한 거였고요. 무엇보다도 이 마진이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거, 네. 영업이익률이 35%인가 그쯤 나왔을 겁니다. 제 기억에. 그래서 상당히 높게 나오면서 그 얘기는 HBM 분야에서 마이크론이 원래 이제 세 군데가 경쟁을 하는데 상당히 어느 정도는 좀 점유율을 조금 더 넓혔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마이크론 주가 자체는 그래서 사실은 시간외에서 한 3%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조금은 이제 거의 보합권 가까이 그렇게 이제 줄이긴 했는데, 아니 그렇죠, 한 1% 정도로 좀 내려오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실적 자체나 전망이 다 좋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이 앞으로 한 달 후에 발표될 실적에 기대감을 갖게 해준 거는 맞다. 근데 다만 마이크론의 자체의 점유율이 그 안에 경쟁에서 좀 높아졌었다면 상대적으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은 뭐랄까 약간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같이 뒤섞여 있는 그런 마이크론의 실적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기대치가 높아져서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치가 높은, 첫째는 그거를 또 해줘야 되는 집안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약간 마이크론이 그런 입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일단 마이크론에서 메모리 반도체 풍향기라고 하는데 실적을 잘 내줬기 때문에 IT 전반적으로 반도체 그렇고 좀 긍정적인 훈풍이 좀 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질 수도 있는데 결국 이게 한국 주식시장 상승에 촉매제로 좀 든든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관심사예요. 네. 1차적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지금 그 반도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장주는 사실은 SK 하이닉스죠. 워낙 사실은 월등한 성과를 내주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워낙 실적이 잘 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PER도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상황이란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뭐 SK 하이닉스가 여전히 대장주고, 아까 우리가 봤듯이 관련해 갖고 그 마이크론의 전망치를 봤을 때는 여전히 좋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 또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PER이 높습니다. 아마 지금 기대 지금 21배? SK 하이닉스는 한 10배 아래, 전후, 그러니까 엄청 비싸 보이는데, 거꾸로 말하면 삼성전자는 그 사이에 여기서 부진했었던 기업인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오히려 지금 원래 이런 시크리컬 주식들은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올해 연내야 뭐 엄청난 그 소위 HBM 관련된 성과, 실적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퀄 테스트 통과가 됐다는 가정하에 내년도 1, 4분기부터는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요즘에 좀 조금 이제 만회를 했긴 하지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적어도 두 반도체가 이끄는 시장의 그러한 전반적인 그런 상승세의 견인차 역할,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다만 걱정은 오히려 미국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어제 좀 많이 빠졌죠, 상당히.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가 오픈 AI 투자하는 거 또는 또 그 오라클과의 관계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목에 찼나라는 이제 걱정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은 AI 글로벌 투자 테마의 대장은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주춤하는 사이에 마이크론을 비롯한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의 반도체주가 계속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고민이 이제 같이 겹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실적만 놓고 보면 여전히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소위 엔비디아발 그런 그 투자 심리에 대한
좀 부정적인 영향 이것이 조금 더 강화된다면 상당폭은 좀 둔화시킬 수 있는 두 가지가 혼재된 어젯밤의 미국 시장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총 미국 1위인 그 엔비디아가 잘 가져야지 예, 좀 룸이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나 뭐 이렇게 안심하고 따라가는데 거기에서 고점에 맡겨서 저항을 아니, 최고는 이제 저항선은 없긴 하지만 더 못 올라간다면 투자 심리가 워낙 그런 거이잖아요. 또 맞습니다. 거품론 이런 게 또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될 가능성 이런 부분 염두에 내야 되네요. 맞습니다. 예. 네. 어쨌든 마냥 뭐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네요. 고점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맞습니다. 있네요. 이제 과거 경험을 놓고 보면 이게 미국의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좋게 표현한 열풍 또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버블, 거품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든지 원래 주가가 기대감으로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애초에 그 소위 정상적으로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보다는 뛰어넘죠. 예. 그게 이제 나중에 끝날 때 놓고 보면 지나놓고 보면 아 그게 버블이었어 이제 지나놓고 보면 그럴 텐데 미국의 지난 한 300년 역사 그 안에서 놓고 볼 때 미국에서 이 버블이 있었던 것의 그 평균적인 그 양태를 보면은 첫 번째로는 뭐냐면 대략적으로 한 2년 반 정도 기간 안에 대략적으로 주가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250% 상승을 하면 대충 버블이 꼭지에 와닿는 250%. 네, 2년 반 안에. 그러면 네. 지금 우리 엔비디아발 그런 이제 글로벌 AI 투자 열풍이 기간으로 따지면 지금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기간이 맞아 2023년도 떨어지네요. 초부터 그렇죠? 네. 그리고 상승폭도 M7 기준으로 놓고 보면 상승률이 대략 한 220-30% 정도. 그러니까 위에 폭이 좀 적긴 하죠. 약간 걱정할 만한 때가 왔긴 그렇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반이 싸우고 그렇게 있는데 들어보니까, 예. 다만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요즘에 워낙 돈들을 잘 버니까 과거 그런 평균 그러한 그 버블의 그 PER 고점은 거의 60배 정도 됐는데 지금 이 AI 열풍의 M7의 평균 PER은 한 40배가 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적어도 이 멀티플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여력은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게 상당히 좀 뭐랄까 서로 소위 그 곰과 황소가 상당히 여전히 붙을 만한 룸이 있고 요것이 어느 정도 실적으로 좀 더 받침이 되기만 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좀 더 열어두고 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미국도 IT 비중이 꽤 쏠려 있다고 하는데 남의 말 할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원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의 이게 합이 아니고 비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중이 한 29%라고 합니다. 그런데 S&P 500 지수에서 제가 이제 적어놨어요. 너무 많아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시총 합이 아니라 비중이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팩트 체크 맞는지 궁금하고 네, 맞습니다. 이런 네. 현상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네. 일차적으로 이제 그것이 늘 회자되는 게 소위 그러니까 초대형주들의 집중화. 이건 이제 사실은 한 2, 3년 전부터 늘 문제가 돼왔던 이슈입니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가 이게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너무 집중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소위 특정 종목만 보면 사실 제일 비슷한 게 대만이겠죠. 대만은 탑10 기업들, 상위 10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70%가 넘어요. 그 중에 TSMC 네, 그렇죠. 엄청 TSMC가 있죠. 네네. 그 다음에 스위스 65%. 여기 이제 금융주가 이제 커서 그렇고. 그 다음에 독일, 사실 우리나라하고 시가총액이 비슷하거든요. 시장이. 예. 거기도 한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하고 비교해서 미국보다 혹시 그 상위 기업들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 어찌 보면 그 나라의 전체 시가총액의 절대 규모를 놓고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집중도가 미국보다 더 높은 게 당연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마이크론의 나머지하고 경쟁을 할 정도인데 사실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그 시가총액 또 나라의 경제의 규모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는 당연히 글로벌 탑10 기업들이 있으면 오히려 그 나라의 집중도는 높은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래서 그걸 걱정하기보다는 미국 자체의 집중도가 40%면 역대급으로 높아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미국 내의 걱정이 조금 더 크다. 이게 1970년대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미국 내에서의 걱정이고 이것 때문에 다른 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행이네요. 네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AI 인프라와 좀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면 지금 미국에서는 어쨌든 AI 시대에 트럼프 대통령을 말씀드렸다시피 욕망의 대표적인 아이콘이기 때문에 뭐 오늘 그 회견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뭐 자신이 임기하는 동안 뭐 48, 49번째 뭐 최고치를 쳤다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또 강조하기도 하고, 근데 계속 이런 흐름들이 이어가려면 AI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보여줘야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제 전력 인프라가 네, 구축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또 변압기 쪽, 예, 그리고 전력 세계적 설비, 강자죠. 예, 이런 부분도 강해서 중형, 대형 변압기 수요도 엄청 많아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잖아요. 뭐 소형 제외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다들 상상하는 고기업인지 아니면 좀 발굴해낸 기업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뭐 예. 사실 여기 또 이쪽에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어제 보고서를 저도 쭉 찾아보니까 네, 네. 늘 당연히 많이 아는 기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현대일렉이나 뭐 효성중공업, LS일렉 뭐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 좀 올라오는 기업이 대한전선 같은 기업들도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대한전선? 네, 상대적으로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좀 그러니까 덜 올랐고, 많이 그러니까. 오르겠지만 덜 올랐고, 이익이 본격적으로 좀 늘어나는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이렇게 구간으로 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 봐서는, 그렇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부담이 덜했던 기업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건 상당히 구조적일 것 같아요. 뭐냐면 만약에 AI 버블이 깨진다.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의 가장 큰 소위 병목의 가장 큰 그 문제를 줄 수 있는 것이 이 전력 공급 부족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미국 같은 케이스에서 그냥 쉽게 예를 들면,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제일 많으니까, 미국이 지난 이 소위 그 AI 열풍 직전 한 10년 정도의 평균적인 소위 전력 그 수요 공급 증가율이 연평균 0.9%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최근 들어서 최근 한 3년 동안 이게 1.2, 1.3까지 올랐어요. 0.9, 1.2 하니까 되게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보는데 30% 이상 증가하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증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쪽은 뭔가를 하나 만들어내서 그것까지 완성되는데, 발전기 만들고, 그러니까 발전소 만들고, 라인 깔고, 변압기 다 해서 하는데 빨라야 그 그러니까 LNG 가스 발전 해봐야 빨라야 2년. 원자력 같은 데는 요이 땅에서 한 7, 8년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이 상승률이 생각보다 빠른 건데, 네. 문제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는 소위 발전량은 30%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1.2와 30%는 엄청난 격차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전력과 관련된 수요는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은 AI뿐만 아니라 요즘에 또 핫한 로봇과 관련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로봇도 사실은 결국은 이게 전기로 돌아가야 되는 거기 소위 때문에. 말해서 배터리 꺼주면 작동 안 하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 또 배터리도 또 작아야 되고,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 이 전기와 전력과 관련된 거라서 이 두 가지의 양쪽으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지속적인 관심을, 뭐 단기간에 중간에 변동성이 있을지언정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아까 이제 그 브리핑 할 때 오픈 AI, 그 다음에 오라클, 소프트뱅크, 미국 5개 AI 데이터 센터 건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수요는 더 커질 것 같고, 우리가 좀 그 틈을 잘 파고들어야겠다라는 생각 들고, 질 수 없습니다. 일단 내년에 어쨌든 우리나라 역시 AI의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 신경을 쓰고 있대요. 좀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이게 소위 미래 전략 먹거리에서 지금 150조 펀드 만든다고 하고 있고, 당장 지금 내년 AI 예산을 기존에서 원래는 한 3천억 정도 되던, 3조 정도 되던 거를 지금 10조 이상으로 늘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당연히 정부가 물신양면으로 그러니까 밀어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싶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소위 데이터 센터와 소위 그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없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소위 부품, 밸류 중간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에서는 탑
전 세계적인 여력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오픈 AI, 챗 GPT 같은 건 없지만 소위 탑10 그 소위 그 LLM 모델의 랭크 안에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것들도 한두 개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단기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로는 정말 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충분히 이와 관련된 정부가 밀어주고 우리 기업들의 그런 빠른 그러한 그 적응력 이런 걸 감안하면 충분히 기대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 증권사에서 카카오 많이 분석하더라고요. 목표 주가 뭐 86,000원짜리 맞죠? 86,000원짜리까지 나왔고 근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나란히 지난 6월 24일에 신고가 기록한 이후에 아직도 이 벽을 못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괜찮을 수 있을지 앞으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일차적으로는 당연히 AI 테마로 묶여서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을 한다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봤던 게 1월 달 지금은 다들 잊어먹으신 것 같은데 딥시크 쇼크. 맞습니다. 예, 네. 중국의 딥시크 쇼크. 아이고 추석도 무서워지네요. 갑자기 중국에서 무슨 얘기 나올까 봐. 예. 이게 사실은 네. 거기가 이제 하드웨어가 고사양 하드웨어가 꼭 없이도 우리는 LLM 모델을 정말 잘 만들어서 라이트하게 돌아갈 수 있어. 이런 거를 이미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딥시크 같은 그런 LLM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그런 걸 조금씩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네이버나 카카오가 그 소위 AI와 관련된 투자 또 의미 있는 LLM 모델을 만들어주느냐 거기에서는 다들 속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것이 그 매출에 또는 수익에 바로 영향을 미칠 거냐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관련된 선 앞으로는 오히려 중저사양에서 잘 돌아가고 성과를 내는 상당히 값싼 LLM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데가 성과를 낼 거고요. 그거는 꼭 네이버, 카카오만이 아니라 좀 더 작은 기업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돼서 좀 그 소위 그 우리가 시각을 좀 열어놓고 오픈마인드로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지금 경쟁 붙여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쪽에서도 굉장히 누가 될지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네이버, 카카오 이게 덩치만 커서 좋은 건 또 아니에요. 기술력으로 보여주는 데가 승기를 잡을 텐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이버, 카카오 언제 정고점 넣는지 그 힌트를 좀 얻어봤고요. 이제 증문 직설이라고 해야 되나? 네. 문답이라고 해야 되나? AI 투자 관심 있게 바라볼 기업은 어디인지 어떤 기업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일차적으로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지금 사실은 AI가 소위 그러니까 그 물량 공세 이걸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소위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구글이니 아마존이니 마이크로소프트니 이런 데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다. 이런 거 보고 그 비싼 거를 그 GPU를 사다가 그걸 할 수 있는 기업들만이 AI 시대에 다 살아남을 거다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서 아까 딥시크 얘기도 했지만 조금씩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좀 중저사양의 소위 그 화웨이의 어센드 칩 같은 것들이 나오고 그 위에서 딥시크 모델이 잘 돌아가면서 성과를 낸다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까 앞서도 제가 이제 중소비나 이런 걸 얘기했지만 이와 관련해서 지금 상황은 일단은 좀 중소사양과 관련된 그런 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밸류체인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후로는 최근에 그 마이크론의 이후의 얘기 중에서 하나는 넥스트 고사양은 소위 메모리 공정이 아니라 비메모리 공정으로 지금 생산을 하겠다. 이제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비메모리 소위 공정에서의 그러한 밸류체인, 소위 IT 하드웨어 쪽은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밸류체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좀 적자의 근본이었는데 좀 해결된다고 목표주가 오르는 것처럼 예, 삼성전자에서 그 비메모리. 밸류체인들이 앞으로는 오히려 이제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네이버, 카카오만 보지 마시고 그 밑에서 사실은 라이트하게 특정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그 모델, 그러니까 소위 그 보통 그 L이 아니고 SLM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낸 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들로 지금 어프로치하는 데들한테 좀 더 기회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다 열어놓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대표님 지금 AI 시대의 초입 구간이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변화가 있을지 무서울 정도입니다. 혁진의 속도도 빨라서 저희가 시장의 트렌드 잘 잡아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질 좋은 정보 많이 좀 풀어주세요.
같은데요. 네. 오늘 AI 투자 관련해서 핵심 좀 짚어드렸고요.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